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희정이 그거에 대해서 처벌이나 뭐 이런 건 다 받았어요, 법적으로?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와, 결국 대법원 가서 유죄 받았어요. 아니, 네, 징역 투자금이 살았잖아. 무죄예요? 그랬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났는데 이제 공식석상에 저렇게 터졌다. 공식석상에서 터진 게 아니라 이제 김건희 저거 7시간 녹취록 중에서 저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김건희. 근데 그 녹취록을 누가 깠어, 그러면은? 네. 그걸 이제 약간. 그 무슨 기자가 깠는데 거기서 나와 있었던 건데 그냥 김건희가 무슨 말만 하면은 그거 가지고 다 꼬투리를 계속 잡는 거야. 뭐 안희정 저 얘기를 굳이 뭐하러 하냐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녹취록이라고 하면은 그냥 개인적인 그냥 누구랑 했든 나중에 퍼질 줄 몰랐든 알았든 얘기를 그냥 언급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그 퍼진 게 잘못 아닌가? 근데 그거를 또 처벌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도 웃긴 거지. 퍼진 건 잘못 맞는데 어찌됐건 그 화자의 가치관을 엿들어 볼 수 있죠. 그 말하는 그러니까 거. 아, 만약에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맞는데 지금- 사실 그거를 개인적인 녹취록인데 그냥 까버린다? 그건 솔직히 원래 법원에서도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기 조두순이 지금 나왔잖아요. 형 다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든 내가 기자랑 얘기를 하든 조두순이 더 처맞고 더 죽어버렸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미 잊혀져 가고 있었어. 근데 그 녹취록을 누군가 깠어. 근데 내가 했을 때랑 대통령이 그런 뒷담화 했을 때랑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퍼지게 만든 게 잘못이야? 발언한 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 맞는데 퍼지는 것도 잘못 맞는데 우리가 지금 법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찌됐건 그 김건희가 그런 말 했기 때문에 그 논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서 그게 만약에 일반 시민 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언론에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조두순이 2차 가해를 받은 건가?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해서 퍼졌다? 그러면 대통령이 2차 가해를 가한 건가? 그건 잘 애매한 것 같은데. 2차 가해라는 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기자, 퍼뜨린 기자가 잘못한 거는 맞는데 예. 피해자는 그렇게 치면 원래 김건희가 맞는데 김건희가 지금 말한 이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안희정을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대통령 영부인이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난 딱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문제 될 건 사실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냥 사람들이 저 인생 쓰레기년 이러면 모르게 인성이 그렇지. 쓰레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랑 하이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방장 이런 방 왜 파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뭐 어떤 사람이 딱 얘기해가지고 방장한테 그걸 일렀어. 그러면은 우리 둘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원래는 아닌 거잖아. 우리 그렇죠. 둘은 지금-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제3자가 방장한테 잃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그치. 원래 대로라면. 같은 비유로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맞아. 아까 터보가 예를 들어가지고 박명수가 매니저한테 1대1로 전통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크게 논란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원래 그런 사람이 아예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역치가 없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 논란이 안 되는데 이재석이 매니저한테 이렇게 하면은 그게 터진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녔던 이미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역치가 높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사회적 문제가 있죠. 사회적 근데 그거를 지위상 그러니까 이체가 문제는 아니지.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상 영향력이 있다 이거죠. 김건희 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그건 거는 알겠는데 예. 그렇다고 그거를 발언을 한 게 잘못인가? 근데 지금 얘기하는 한 건 게 잘못은 아니죠. 우리가 논란되는 부분은 2차 가행이 아니냐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이 가치관에 있어가지고 그게 논란인 거지. 아니, 법적 아까 여기 방장님이 올린 거는 2차 가해이 아니었잖아, 아닌가?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이제 김건희한테 그게 2차 가해라 그러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토론 주제를 다룬 거고. 방장님이 쓴거 예. 이거잖아. 안희정 발언이 2차 음. 가해인가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 이 김건희가 잘못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2차 가해는 아니지. 근데 나는 2차 가해가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그 몸캠 당하신 여성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여성분들이 뭐 이런 포르노 사이트에서 막 떠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뭐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든 뭘 하든 해갖고 그게 지워졌어. 근데 어떤 기자가 그거를 몸캠 당했었던 피해자입니다 하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보냈단 말이야? 모자이크를 했든 안 했든? 그럼 그것도 2차 가해야? 아니잖아. 근데 심지어 이거는 김건희가 오케이를 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짝짝꿍해가지고 녹취록 다 깐 다음에 안희정에 대한 2차 가해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저게 왜 생겼는지를 얘기해보면 걔가 퍼트린 게 잘못이지. 퍼뜨리는 것 자체가 퍼뜨린 잘못인 거지. 퍼뜨린 놈이 잘못이지. 발언한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느껴진 게 뭐 2차 가해에 대한 이번에 이거 처음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뭐 2차 가해에 대한 논의가 따로 필요한 건 맞는데 지금 우리 커뮤니티라든가 뭐 유튜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생각보다 별거 없네 이런 분위기거든요. 김건희 얘기한 거 있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뭐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아, 것뿐로. 그거는 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2차 가입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 메시지 자체에 있어서는 그 강도가 높다, 충분히. 논란될 만하죠. 네. 아까 말했던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본명공황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본명 다 쓰고 누군지 모르게 목소리만 들었을 때 그냥 본명공황 다 묻어 올라가지고 진보는 돈 안 줘서 미투당했고 뭐 난 아이정이 불쌍하다 이렇게 핀트 얘기했으면 그게 만약에 벗어나시는데 그 얘기하는 게 본명 아니야. 벗어봐. 그게 만약에 이재용 와이프였어 봐. 그럼 난리 났다니까? 아니, 핀트 자꾸 벗어나지 말고요. 우린 그거 안 중요하다고. 토론한 것 자체가 김건희 안희정 발언이 2차 가해냐 아니잖아요. 자꾸 핀트 벗어나지 마요. 우리가 다른 내용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연장선상에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2차 가해냐 마냐 그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라 보고 저도 이거에 강치님은 대해서는 2차 가해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해일 저- 수도 있다? 아니면 가해다 아니다. 2차 가해까지는 뭐 이거를 그러니까 2차 가해라는 것도 어떻게 그 상한 그 바운더리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냥 건데 2차 가해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해다 아니다 아니면 나는 판단할 수 없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 어쨌건 김건희가 얘기한 거는 그 사람한테 전달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얘기 아니라 1대1로 얘기하는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2차 가해까지 무리라고 보고요. 근데 그래서 대신에 2차 가해가 아니다. 맞네. 대신에-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포지션을 예, 좋잖아. 대신에 김건희가 얘기한 내용 자체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뭐 그 정도는 안 한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논란을 만든 새끼가 잘못인 거지. 네, 그 그러니까 기자가 말한 게 문제죠.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한 게 잘못은 아니지. 내가 그런 얘기는 만약에-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뒷담화 깠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뒷담화한 게 퍼진다고 대통령한테 내가 2차 가해가 한 건가? 그거 아니지. 근데 저는 그 중요한 점이 지금 당장 그 논란이 되는 게 2차 가해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아니 아니고 당장님이 갖고 그 사- 뒷담화 갖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거는 소거됐으니까 이 주제 자체는 서로 간에 합의하에 소거됐으니까 연장선상에서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네,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주제를 새로 던져서 다시. 그러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거기 주제 한번 찾아볼 테니까. 얘가 강치님, 김건희 논란 자체가 저는 맹점은 2차 가해냐 아니냐 이거라고 보진 않고 그 사람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고 논란이 될 여지가 있냐 없냐 그게 문제라고 그게 맹점이라고 봐요. 김건희 발언이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은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저렇게 올라올 수가 있나? 아, 근데 저는 지금 나 이거 몰라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아그너님이 주신 링크에서 그 미투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약간 비하 발언 맞잖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2차 가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피해자들한테 약간 모욕하거나 이런 것들도 2차 가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은 충분히 다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다 받았는데 뒤에 다시 돌아오는 거? 이미 끝난 일 갖고 다시 터지는 건?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의도했냐 안 했냐라고 생각했을 때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말한 게 잘못도 아니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김건희 녹취록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녹취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일부러 깔려고 했냐, 아니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깐 거냐, 아니면 남의 제3자에 의해서 까진 거냐, 이거로 봤을 때 본인들이 그렇게 대화했던 내용들을 공개석상에다가 언론에다가 이거를 제공을 했다면 이거는 본인들의 그런 발언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그 하고 화자의 주체는 김건희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걸 까자고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아, 고의성은 그래요? 인정이 안 되죠. 나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하는 그 방송이 있어요. 근데 예. 진보 쪽인데 얘 거기에서 이제 기자 하나가 김건희한테 접근을 한 거야. 이제 뭐냐면 이제 김건희 그 당시에 정대 뭐라고 이제 이제 그 장모 사건 때문에 거기 있는 증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줌마도 문제가 많거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정보를 주겠다고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뭐 장시간 동안 이 사람하고 김건희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좀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뭐 어떤 이유로 통화를 했겠죠, 그죠? 그죠. 거기서 가까워져가지고 그거를 이 기자가 동의 없이 다 녹음을 했다가 녹음을 한 게 그 분량이 7시간인 거야. 그죠, 그죠. 그거를 얘가 이제 깐 거지, MBC에다가.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이거 2차 피해라고는 보지는 않는데 고의성이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뭐 다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그거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그거는 그런 거 안. 솔직히 김건희 녹취록 이것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흘러갔는지 약간 이것도 잘 몰라가지고 부랴부랴 좀 찾아봤는데 그냥 일단은 보이는 내용에 한해서는 야, 이거 약간 저렇게 발언한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한 게 결국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따져봤을 때 지금 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굳이 2차 가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 뒤닦은 거를 가지고 2차 가해냐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근데 근데 그거를 그거는 무조건 명예랑 지위만 보고서 이 사람이 2차 가해를 하는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 예, 그죠. 이 떡밥은 근데 2차 가해가 아닌 걸로 어쩌다 합의가 된 거고 새로운 떡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 하나 그 주제 자체를 제기하고 싶은 게 그거죠. 어찌됐건 그 김건희 논란에 있어가지고 이 논란 자체가 그 보수 진영에서는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아 이게 뭐 논란이야 오히려 그 잘한 일이다 별로 뭐 잘못한 거 없다 이거 입장이고 진보 입장에서는 아 분명히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맹점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으면 좋겠다는 거지 2차 가해는 그 별로 솔직히 말하면 얘기할 게 없다고 보거든요. 김건희 녹취록은 그럼 김건희의 잘못인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바꿔주죠. 야, 김건희 녹취록은 지금 일단 제가 봤을 때 현상적으로 그래요. 현상적으로 크게 그 김건희 녹취록 까고 나가지고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뭐 그런 지지율만 봐서도 그렇고 그거 봤을 때 별로 데미지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 국문학적 역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치가 뭐냐면 일종 기대값이라는 얘기인데 역치는 기대값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뭐 말꼬리 잡지 말고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기대값이라고 한 건데 좀 더 설명이 쉬운 단어가 있으면 그걸로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치는 기대값이 아니라 사람들이 버틸 수 있냐 없냐의 한계치 얘기하는 거지. 여하튼 뭐 이거 넘어가고 김건희에 대한 역치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개요 요번에 그 김건희 그 녹취록의 사건에 대한 개요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 서울의 소리에서 애초에 그 MBC에다가 이렇게 방송 푼다 며칠 뒤에 2월날 몇 시에 이렇게 푼다 했을 때도 되게 대수특필했죠. 그리고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이건 방송하지 마라 뭐 가처분 신청하고 별짓 다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뉴스에도 맨날 연일 보도되고 그러고 봤을 때는 이미 그 관심 없던 사람들도 아 이거 뭔가 큰 게 있나 보다 옛날 박근혜 뭐 세월호 7시간 사태 이런 것처럼 7시간의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기대값이 이빨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 그 역치가 높아졌으니까 이미 그 크게 그 나중에 쓰나미가 크게 와도 내 메시지가 나중에 풀어져도 쓰나미가 와도 이게 심리적인 방파제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견딜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워낙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내용 자체만 보면은 되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나중에 점점 그 역치의 거품이 꺼지면은 그게 그 반영이 될 거라는 거 지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문제가 많다는 걸 얘기를 해야지 토론이 되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 중에서 제가 그 문제 삼은 문제가 있을 만한 그 부분을 보면은 저는 일단 뭐 약간 그 양쪽 진영에 대해서 문제 있기보다 중도 입장에서 문제 될 부분을 좀 짚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우리 캠프에 오면 그 기자한테 그랬죠. 우리 캠프에 오면 1억까지 준다. 뭐 이거야. 근데 나도 그거는 조금 있었다고 봐 사실. 근데 그게 그 MBC에서는 부분적으로 같지만은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닦았을 때 뭐냐면 그 기자가 먼저 김건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 자기 여기 뭐 잘리고 이러면 뭐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네가 와서 도와주고 그래라. 그럼 내가 해가지고 연봉 1억까지 맞춰주겠다. 이렇게 치르고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 민주당은 돈 안 챙겨서 미투 당하고 돈 잘 챙겨서 미투 안 당한다. 이게 말 자체가 저는 그 성폭력 피해자들한테 대한 그런 가치관을 안 좋은 가치관을 부정적 가치관을 보여줬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박근혜 두 번째부터 갑시다. 두 번째는 나도 뭐 거기 지금 강친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를 해요. 근데 다 동의 없어. 안희정이 그 김지은이라는 김지은 맞지 그 여자애가? 김지은 맞나? 걔가 미투를 했을 때 말이 많았어 이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안희정이 미투했던 김지은을 JTBC까지 데리고 갔던 사람이 민주당 사람이었거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과연 이 김지은이라는 여자가 안희정이
자기의 위력을 가해서 성폭행을 한 거냐, 아니면은 안희정의 부인 말대로 그냥 단순하게 불륜 사이인 건데 얘가 터트린 거냐. 역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나 이런 의심이 또 왜 자꾸 굳게 들었냐면, 나 박원순 사건에 더 들었거든. 박원순이 와가지고 자기 위계의로 해가지고 성추행을 했는데 여가부나 모든 여자들 막으려고 뭐 그 얘기했잖아요. 성추행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까지 보호를 했는데 아이정은 그렇지 않았거든. 그런 거 봤을 때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많이 펼쳐서 그런 자기 의견을 사적인 데서 얘기한 건데 그게 문제가 되나? 그러니까 몇 발 양보해가지고 뭐 응. 김지영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정황에 따라 이렇게 합의를 의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쳐도 일단 김건희가 한 발언은 이번에 진보 정권에서 나온 그 미투 운동 자체를 다 편마시키는 발언을 했고, 그러니까 진보에 돈 안 줘서 미투를 한 거다. 보수당 쪽에는 돈 주니까 미투를 안 한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양쪽 둘 다한테 종사하는 뭐 여성들한테 다 데미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아니 본인이 그냥 그 방송 기자가 뭐 취재한다고 또 이거를 취재를 하려고 해서 이걸 녹음한 게 아니라 그냥 사적인, 아까처럼 해가지고 본인이 사적으로 기자가 나쁘지, 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사적인 데서 나온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적으로 나온 대화인데 문제는 그 사람 가치관이 그거다. 그게 문제. 언론관이나 가치관, 그 사람이 언론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번에 내가 관리해야 될 유튜버 명단 줘봐. 내가 이번에 관리하게. 그 말이 뭐겠어요. 그 전에도 같은 내가 뭐 관리하던 경험이 있었고 그런 전적이 있었고 관리하면 어느 정도 잡히겠다, 그런 그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은 무슨 뭐 예전부터 계속 관리했는데 그 와가지고 이제 와서 관리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관리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행히 대선 후보 여자면은, 여성 후보면 언론에서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거 아마 성캠보다 관리할 걸. 후보도 관리하고. 게 아니고 어. 그 누구야 김건희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유튜버들, 그 미디어들, 어떤 주요 인사들 명단 뽑아오라고 그 자기 캠프한테, 그 누가 저기 서울의 소리 누구 어떤 기자한테, 이명수 기자인가, 그 사람한테 뽑아오라고 내가 이거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캠프 시켜서 관리할 테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해야지. 관리하는 게 맞는 거지, 이기려고 그러면. 어쨌든 개인적인 내가 알기로는 이재명 캠프에서도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 맨날 관리하고 맨날 모니터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법적인 조치를 통하는 거랑, 그러니까 뒤에서 뒷작업하는 거랑은 약간 다른 얘기 같고. 아니 오히려 와가지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열린공강TV랑 그 서울의 소리랑 해가지고 일부에 자꾸 뭐 줄리 의혹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걸 하면 그 사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 그리고 녹취록에 나오더만 거기 해명하는 내용이.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번엔 해명 다 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뭐 오히려 그 녹취록이 전화해 보게 된 거죠. 근데 결국 원론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진보당 미투, 돈 안 줘서 미투, 이거는 솔직히 커버 못 친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거는 뭐 본인의 발언 문제인데, 근데 나는 뭐 그닥 뭐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되는 데는 크게 나는 이게 뭐 문제가 될 발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왜냐면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아, 네네. 지금 김건희 팬카페 회원수가 야당의 국힘의 쪽에 있는 회원수가 별로 없어요. 그 뭐 문골 오소리부터 해가지고, 문골 오소리도 보니까 윤석열 지지 선언했더만 엊그저께인가. 그다음에 이전에 그 친문 단체들이 와가지고 많이 지금 들어가고 골 때려 상황이. 나도 이런 거 처음이야. 나도 보고 신기하더라고. 그게 지금 보니까는 4일인가 5일 만에 지금 그 카페 회원수가 45,000명이 넘거든요. 나도 이제 뭐 기사 보고 이렇게 일하다 잠깐 보고 그러면은 거기 회원수를 보면은 대부분 예전에 친문 쪽에서 그 활동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좀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거지. 원래 야당 쪽 인사는 별로 없대.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카페 가지고 여당 인사 몇 명, 야당 인사 몇 명, 이거는 뭐 나누기는 힘든 부분 같고. 그러니까 회원 가입이 그렇게 됐던 게 좀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그거 알아. 뭐야 친문 그 친여 매체 보면은 여초 사이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뭐 좀 윤석열 쪽으로 비판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도, 지금은 거의 뭐 양분화돼가지고 서로 뭐 감론을 받고 막 이런 지금 현상이 보이고 있고. 나도 좀 웃기더라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성 단체에서 여성 그 커뮤니티, 여초 커뮤니티에서 왜 이번에 그 김건희 사건 때문에 왜 팬이 되거나, 그거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메커니즘 자체가. 왜 이게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네네네.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자극한 거지. 예를 들어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윤석열은 설거지남이네, 좀 불쌍하다, 어떤 그런 동질감이 생기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40이나 50 넘고 남편하고 결혼 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뭐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서로 사랑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동질감을 느낀 게 아닐까 싶어요. 누가 그 얘기 하더라, 어떤 평론가가.
그래요. 나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주제를 몇 번 해봤는데 별 사람들이 호응이 관심 자체가 없는 거야. 오히려 김건희 어떤 그런 의혹만 다 해결됐지. 뭐. 그러니까 MBC에서 뭐 후속 방송 안 한다고 하잖아.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그런 거겠지 뭐. 왜 진짜 깔 게 있다고 왜 안 하겠어. 난 솔직히 윤석열도 어. 뭐 이재명도 그쪽 둘 다 아니었지만 어. 너무 김건희를 너무 더 이렇게 치켜 세워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내가 볼 때는 헛발질 한 것 같아 진짜. 나 그거는 부품의 공작이라고 봐요. 아 이거를? 왜냐면은 어찌됐건 뭐 터트린 거는 트리거 역할 자체는 서울의 소리가 했지만 그 판을 키운 건 국힘이거든요. 결국 역치를 높인 건 국힘이기 때문에 역치를 높임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값을 줄여드린 거죠. 근데 국힘 쪽에서는 오히려 이게 서로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서로 통화한 건데 굳이 이거를 깔 필요가 있느냐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그거를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깔아 했었던 거는 나머지 패널들이 존나 지랄해갖고 깐 거잖아. 이게 만약에 그 강씨님 말대로 해가지고 국힘에서 이 통화 내용이나 이런 걸 다 들어가지고 했다 그러면 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동의를 할 수 이해가 좀 갈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힘 자체 통화 내용이 뭔지도 뭔지도 몰랐고 몰랐어. 법원에서 이 통화에서 어떤 얘기 하지 말라고 목록 나와가지고 그 차트 본다면 그때서야 통화 내용이 대충 뭐가 들어있구나 그때 감을 잡았던 거거든.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뭐 국힘의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뭔지 몰랐지만 어찌됐건 음. 방송이 될 건 알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가처분 시장 해도. 아니 국힘에서는 난리. 왜냐면 계속 김건희 줄리 사건 뭐 도이치 모터스 맨날 이런 거 계속 너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결론은 하고 싶었던 거야. 그치. 근데 딱 까고 나니까 뭐 이렇게 다 해명이 돼 버렸는데 뭐. 오히려 막 김건희 뺑카페 생기고 이러니까 오히려 윤석열이 더 막 웃고 있잖아 지금 병신 새끼가. 다들 그냥 그 부분이 국힘의 역치를 많이 높여놔가지고 그렇다고 보기 때문인 거고. 억울해가지고 뭐 방어를 했지만 그 방어 가치도 먹혔다 얘기하는 것도 나는 오히려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번에는 그 서울의 소리가 병신짓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면은 그 서울의 소리 그 기자 새끼 녹취한 그 기자 새끼가 내가 봤을 때는 이중 첩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 왜냐면은 그러니까 김건희한테는 까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겠지만 사실상 알고 보니까 김건희 사주를 받은 거야. 아 근데 지금이야 어떤 그 사건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별로 그 타격이 안 오지만 나중에 그 대선 토론하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타격은 꾸준히 올 거라고 보거든요. 나는 윤석열이 대선 토론을 과연 제대로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네, 저는 이재명이 그런 네거티브적인 토론 자체는 안 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재명도 자기 얼굴에 침 뱉기야 거기서 너무 세게 나가면. 근데 너무 이제 뭐 이대남들이 갑자기 윤석열 다시 또 빨아주고 이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똥꼬가 후달리긴 하겠지.